안녕하세요. 76살 신경과 전문의 강도영입니다. 저는 평생을 뇌와 기억, 그리고 치매라는 주제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몸보다 더 먼저 무너지는 것이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전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로 부부 한 쌍이 들어오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조심스레 앉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생각이 안 나고 숟가락을 잡으려고 했는데 손끝에 감이 없고 자꾸 떨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제 아내 이름이 한참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정말 멍하더라고요. 그 순간 옆에 앉은 아내분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이 사람이 손끝도 자꾸 느려지고 요리도 안 하고 글씨도 잘 안 쓰려고 해요. 이상하게 모든 게 귀찮아졌다고 하더니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곧장 손부터 살펴봤습니다. 힘이 많이 빠져 있었고 특히 손가락 관절을 하나하나 움직이는데 시간이 걸리더군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손끝이 멈추면 기억도 멈춥니다. 손의 감각과 뇌의 기억은 생각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 요즘은 뭔가 머리가 둔해진 것 같아. 예전 같지가 않아. 혹은 젓가락질이 예전보다 불편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가 바로 손끝이라는 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몸에서 손은 뇌와 가장 자주 대화를 주고받는 기관입니다. 붓글씨를 쓰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반찬을 무칠 때도 우리는 손을 통해 세상을 만지고 느끼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손을 덜 쓰게 되죠. 스마트폰을 넘길 때도 엄지손가락만 움직이고 리모컨으로 채널만 돌리다 보면 손끝은 점점 말라가듯 감각을 잃어갑니다. 마치 오래 쓰지 않은 악기 줄이 녹슬듯 손이 뻣뻣해지고 굳어가면 뇌도 그만큼 활기를 잃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손의 감각 변화는 기억력과 집중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이 불편하다는 문제로 그치지 않고 뇌에 전달되는 자극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경세포들이 점점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끝과 함께 기억도 무뎌지고 있다는 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손끝을 자극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뇌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기만 해도 뇌는 반응합니다. 복잡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손을 자주 섬세하게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기억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손의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글씨 쓰는 게 귀찮아지셨거나 젓가락질이 서툴어졌거나 바느질이 잘 안 되기 시작했다면 지금이 바로 손끝을 다시 깨우셔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기억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우리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작지만 강력한 손끝을 살리는 운동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의사인 저 역시 매일 아침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치매가 걱정되신다면, 손의 감각이 떨어졌다면 지금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전달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뇌는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몸 전체를 조종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아픔도 느끼지 못하죠. 그런데 이 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바로 손입니다. 손끝의 움직임과 감각은 뇌 속 특정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뇌의 활동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뇌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동 피질 지도라는 것인데요. 뇌의 운동 중추에서 각 신체 부위가 차지하는 영역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에서 손과 손가락이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큽니다. 몸 전체 중 손이 뇌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 손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 전체에 자극을 주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기억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손끝으로 글씨를 쓰거나 악기를 다루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일들은 단순한 움직임을 넘어 집중력, 판단력, 계획력 등 복합적인 뇌 기능을 필요로 합니다. 즉, 손을 잘 쓰는 사람이 뇌도 활발하게 쓴다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손끝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멀티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치매 이야기를 해볼까요? 치매는 뇌세포가 점차 죽어가면서 기억력과 사고력, 언어 능력 등이 저하되는 병입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됩니다.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집안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손의 감각 이상입니다. 특히 젓가락질이 서투러지거나 단추를 끼우기 어려워지는 변화는 뇌의 신경회로에 이상이 생겼다는 조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끝을 자주 사용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뇌세포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과정은 뇌의 시냅스를 자극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재조직되는 능력인데 손 운동은 그 능력을 자극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손의 움직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세포의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 뇌는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꼼꼼히 움직이고 촉감을 느끼고 물건을 만지는 이런 일들은 뇌를 깨우는 자극제가 됩니다. 특히 손끝의 신경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자극이 곧장 대뇌 피질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손 운동 프로그램을 8주간 시행한 결과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높아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도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뇌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한 결과 손 운동을 자주 한 그룹에서 뇌혈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런 결과는 손을 움직이는 단순한 행위가 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 운동은 약물 치료나 병원 치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비약물적 예방 방법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나 시설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도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는 뇌 건강법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물론 손을 움직인다고 무조건 치매가 예방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치매는 유전적 요인, 식습관, 수면, 운동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지키는 데 있어 손 운동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은 수많은 연구와 경험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손끝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움직이느냐가 뇌 건강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놀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손을 움직이고 집중해서 만지고 반복해서 느끼는 그 과정이 뇌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 손끝의 감각이 조금씩 사라질 때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엔 이런 거 해도 소용없겠지요? 라며 고개를 갸웃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끝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실제로 삶이 달라진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난 사례 오창식 씨입니다.
은퇴 후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조용히 지내시던 분인데요. 어느 날 자녀분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셨습니다. 말은 또렷하셨지만 기억력 저하가 꽤 진행되어 있었고 특히 손에 힘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지만 일상에서 메모를 반복하거나 문고리를 돌리는데 자꾸 실수가 생기다 보니 가족이 걱정을 많이 했던 상황이었죠. 저는 손끝 운동을 하루 2번 5분씩 실천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양손 손가락을 하나씩 튕기며 움직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며 손바닥을 서로 문지르는 동작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텔레비전도 끄고 오롯이 손끝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한 겁니다. 처음엔 이걸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던 오창식 씨가 석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먼저 저를 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아내 생일도 안 까먹고요. 책도 읽을 때 집중이 잘 돼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손의 감각이 돌아오면서 자신감도 함께 돌아왔고 무엇보다 스스로 깜빡하지 않는 자신을 느끼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한 분, 68살의 이명자 씨는 자녀의 권유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손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오셨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 기억력 저하와 함께 우울감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직 교사였던 만큼 손글씨 쓰는 일을 좋아하셨는데 관절염이 시작되면서 점점 글씨를 멀리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 운동과 더불어 다시 짧은 일기 쓰기를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한 줄이라도 좋으니 손으로 써보시라 한 것이죠. 처음엔 한참을 고민하고 천천히 쓰시더니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며 글씨가 또렷해졌고 내용도 풍성해졌습니다. 눈빛도 밝아졌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집중력이 전보다 훨씬 나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다시 나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73살의 김영호 씨입니다. 젊은 시절엔 몫으로 일하셨고 손을 많이 쓰셨던 분이었지만 퇴직 후로는 거의 손을 쓰지 않게 되었고 말수가 줄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분께서는 남편이 점점 무기력해진다고 걱정이 크셨고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악력기와 작은 고무공을 이용한 간단한 운동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 잠들기 전 10분씩 손에 집중하며 쥐고 펴고 반복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귀찮아 하시다가 점점 습관이 되셨고 무엇보다 손에 힘이 생기니 작은 집안일도 다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영호 씨가 그러시더군요. 예전처럼 다시 못하겠지만 장롱문 하나 고쳤더니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대요. 그 말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후 기억력 검사에서도 개선된 점수를 보이며 손과 뇌가 함께 회복된 좋은 예로 남았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손끝 운동을 통해 기억력은 물론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중요한 건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아령을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손끝의 감각을 다시 깨워주고 뇌와 손이 자주 대화를 나누도록 해주는 것. 그 간단한 실천이 뇌 건강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기보다 손을 자주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 손끝에서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아,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나를 기억한다. 는 확신을요. 그 시간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얼굴 씻고 양치하셨죠? 그 다음 손끝 운동도 같이 해보세요. 습관이란 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하나의 루틴 안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어야 지치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고 접는 동작부터 시작해 볼까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천천히 쥐었다 폈다 해보는 겁니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관절 하나하나를 움직이고 손끝 감각을 깨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느리게, 그리고 가능하면 눈을 감고 손끝에만 집중하면서 하시면 더 효과가 큽니다. 다음은 손가락 튕기기입니다. 양 손가락을 맞잡고 하나씩 튕겨보는 건데요. 검지끼리, 중지끼리 이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를 튕겨주는 방식입니다. 이 동작은 손가락의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게 해주면서 신경 자극이 훨씬 강하게 들어갑니다. 단순한 것 같아도 5분만 해보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권해드리는 방법은 실로 꿰기나 단추 끼우기 같은 섬세한 동작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런 미세한 활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런 동작들은 손과 눈,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고차원적 활동입니다. 특히 뜨개질을 하셨던 분들이나 바느질에 익숙하셨던 분들께는 아주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악력기를 이용해서 손바닥을 꾹 눌렀다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힘이 너무 들어가는 방식보다는 손에 피로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극이 전달되는 강도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분, 그리고 점차 늘려가면서 손과 뇌가 연결되는 느낌을 스스로 느껴보세요. 무리해서 하다 보면 손이 아파지고 그럼 운동 자체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명상하듯이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통증을 참아가며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에 염증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물리치료사나 주치의와 상담 후 시작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하루 이틀 하고 효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 손끝이 따뜻해지고 어느 순간 이름이 잘 떠오르고 어느 순간 일상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선생님, 저는 손이 많이 굳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가만히 손을 쥐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손 안에 작은 공 하나를 넣고 말없이 손가락으로 쥐었다가 천천히 펴보라고 했죠. 그렇게 2분쯤 지났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시더군요. 손끝이 따뜻하네요.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손끝 운동은 뇌에게 말을 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매일 몸과는 대화를 하면서 뇌와는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저 깜빡거릴 때마다 뇌를 탓하죠. 하지만 뇌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 관심이 바로 손끝을 자극하는 일이고 그 자극은 다시 뇌 전체를 깨어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손에 귀 기울이고 내 뇌에 시간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하루 5분만 시작해 보세요. 그 손끝에서 다시 삶의 감각이 살아나고 기억이 다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습관은 참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것도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 삶을 바꿀 만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손끝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조금 귀찮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꾸준함이 쌓이면 어느새 뇌가 반응하고 기억이 붙들리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습관이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를 닦고 물을 마시고 산책을 하고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는 그 사소한 행동들이 하루를 안정되게 만들죠. 손끝 운동도 그렇게 일상의 리듬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작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는 그 몇 분 사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손가락을 꾹꾹 눌러보는 짧은 시간,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손을 펴고 접는 습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손끝 운동은 마치 오래 굳은 물레방아에 물을 조금씩 다시 붓는 일입니다. 처음엔 삐걱거리지만 하루 이틀 조금씩 돌리다 보면 어느새 물살이 감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다시 움직입니다. 뇌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자극받지 못했던 회로들이 손끝 자극 하나로 다시 깨어나고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 근거는 실제로 다양한 의학적 연구와 논문에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신경과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고령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낮았으며 인지기능 유지율도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손가락 정밀 운동을 자주 한 군에서는 전두엽 활성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기억력과 판단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이죠. 또한 일본 도쿄의과대학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손바닥 마사지와 손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 흐름이 훨씬 원활해졌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아졌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인지 기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손끝 자극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뇌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통합적인 방법입니다. 일종의 감각 재활인 셈이죠. 그리고 그 실천이 부담 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노년기 뇌 건강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한다고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반복과 리듬입니다. 오늘 하고 내일 있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3분, 내일도 3분, 모레도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된 자극에 반응합니다. 그 자극이 매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시간에 주어질수록 그 반응은 더 강력해집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손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손끝 감각이 예전보다 무뎌졌다면, 손이 자주 떨리고 힘이 빠진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작은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손을 따뜻하게 해주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치매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을 위해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손 운동을 시각화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에 손가락 펴기 10회라고 적은 쪽지를 붙여두는 겁니다. 아니면 전화 받기 전에 손을 한번 쥐었다 펴는 습관을 들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 사소한 동작 하나를 손 운동과 연결시켜두면 그 기억은 오래갑니다. 그게 바로 뇌와 손의 연합작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손에서 시작되는 기억도 많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 손잡고 다니던 시장길, 손으로 만지던 책장의 질감, 첫 손편지를 쓰던 떨리는 감각, 모두 손과 뇌가 함께 만들어낸 기억입니다. 그러니 손을 움직이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과정이며 삶을 이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습관은 힘이 셉니다. 몸에 밴 습관은 약보다 오래갑니다. 그리고 손끝을 살리는 습관은 뇌를 살리고 기억을 지키고 삶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하루 3분 손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움직여 보세요. 그 시간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나도 모르게 기억이 선명해졌다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껴질수록 그만큼 손끝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손끝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